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준비 2과목인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에서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용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해이란 단어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 전기 에너지를 축적, 방출하는 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전지는 건설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전원,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동기는 이제 회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전지에서 나오는 전원 회로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이제 전동기다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계자 코일, 계자 철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철심이 감겨진 코일입니다. 굳이 의미 두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밍의 법칙이란 나온 거 나오는데 이제 왼손 법칙이냐 오른손의 법칙이냐 따라 내용이 바뀝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하면 일단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자, 보통 우리 복싱 경기 보더라도 보통 잽, 상대방과의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잽의 공격 방향이 보통 후계의 공격 방향이 되죠. 그래서 왼손으로 잽을 날리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라고 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외웠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이제 좀 더 중요한 한 방을 날리는, 복싱 경기에서 한 방을 날리는 오른손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기 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이는 발전기의 원리와 유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뉘앙스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축전지 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액은 온도가 높으면 용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형상, 극판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용량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경리판의 재질, 경리판의 형상,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즉 지금 용량에 대해서 보니까 극판과 경리판에 대해서 용량의 크기가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로 온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방전 전류와 시간을 곱하면 용량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딱 놓고 보면 극판, 경리판, 온도 이 단어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동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동기, 아까 스위치의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전동기의 구조이자 이제 시동장치에 대한 용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라고 하면 전기자 철심, 전기자 코일, 축 및 정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전기자 철심, 전기자에 나왔던 거죠. 전기자 코일을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전기자 코일, 그럼 전기자 철심과 코일은 둘이 친구 사이겠네요. 전자력에 의해 전기자를 회전시킨다. 코일이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류자, 브러쉬에 공급되는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일정하게, 일정하게 흐르게 한다는 게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죠. 자, 그럼 계자, 철심, 계자, 코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코일에 전류가 뭐 철심이 감겨 있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정류자와 접촉되어 전기자 코일의 전류를 유출입시킨다. 자, 그러면은 전기자 철심과 코일이 친구니까 브러쉬는 누구 친구다? 정류자와 친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자가방전의 원인, 요런 거 시험 문제 전기 파트에선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배터리가 왜 자가방전을 하냐? 첫 번째, 극판의 작용물질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극판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해액에 포함된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뭐가?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탈락한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이다.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된다. 그리고 네 번째, 축전지 커버와 케이스 표면의 전기 누설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외우면 외울 내용이 절반이 줄어버리죠. 그럼 축전지 충전법 보겠습니다. 충전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정전류 충전법. 자, 일정한 전류로 충전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정전 앞 충전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전류로 충전은 하나, 초기에 많은 전류가 충전되어 충전기 수명이 짧아진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변 전류 충전법. 충전 초기에 큰 전류를 충전한다. 정전압 충전법이랑 똑같죠. 하지만 단계별로 전류를 2, 3단계 낮추어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기 수명을 길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전지의 충전법 3가지 구분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축전지 취급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15일에 1회 정도는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축전지 스파크 발생하지 않게 당연히 해야겠죠. 축전지 보관은 충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충전 과방전은 안 좋아요. 그리고 전액이 자연 감소된 경우 보다 증류수를 보충한다 라는 특징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친 것만 계속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축전지에 전액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빨리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죠. 3가지니까 3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갈게요.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됐거나 과충전되거나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4번 이렇게 해놓고 뭐 전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잘못됐다. 그러면은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요 3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축전지가 과충전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 자, 아까 전에 나왔죠.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 전액이 빨리 줄어든다고 했었죠. 자, 요거에 추가로 자, 전액이 갈색을 띱니다. 과충전되면 전액이 갈색을 띈다. 양극판 격자가 산화된다. 그 양극 단자 쪽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 자, 커버가 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 자, 요거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 추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내용이 2번 나와 있다?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동장치 아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장치의 3가지 기준, 3가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권 전동기, 뭔가 직권이라고 하니까 바로 앞으로 스트레이트로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기동 전동기에 사용되는 게 직권 전동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분권 전동기는 반대겠죠.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네요. 전동 팬 모터에 사용을 한다. 전동 팬 모터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복권 전동기는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아,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가 합쳐져 있네요. 그래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쓰이냐? 와이퍼 모터에 사용되는 게 복권 전동기구나. 오늘부터 운전하시면서 와이퍼 보실 때마다 이거 복권 전동기네 라고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요건 안 까먹으시겠죠. 자, 그럼 기동 전동기 동력 전달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3가지인데 요 3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요 3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밴딕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피니언의 관성과 전동기의 고속 회전을 이용한다. 자, 피니언의 관성이 뭔데? 난 그딴 거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밴딕스 방식은 뭐다? 전동기의 고속 회전을 이용한다. 이것만 외워두셔도 돼요. 자, 피니언 섭동 방식. 자, 솔레노이드의 전자력을 이용한다. 솔레노이드가 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피니언 하면 솔레노이드 전자력. 아, 요게 기동 전동기. 피니언 섭동 방식은 솔레노이드 전자력을 이용하는구나. 솔레노이드, 피니언.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섭동 방식. 자, 자력선이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최단거리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거 전기자는 뭔가 빠르다. 빨리 가려고 하는 성격이 급하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이제 기동 전동기 동력 전달 방식 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무브화 시험이 있는데요. 전류와 회전수를 점검합니다. 당연히 회전수를 점검을 해야겠죠. 무브화 상태가 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회전수를 보는 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효과겠죠. 자, 그리고 기동 전동기 회전력 시험을 합니다. 기동 전동기의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저항 시험, 정지 회전력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기동 전동기의 저항 시험이다. 라고 해서 이 3가지 시험 항목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동장치 이어서 계속 봐야겠죠. 기동장치가 중요합니다. 자,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에 대해서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으셔야겠죠. 자, 먼저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겠죠. 모든 부품이 그렇죠. 그 대처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불량하다. 즉 그냥 접촉 불량 요거 보시면 되고요. 배선과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다. 자, 배선이나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면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리고 브러쉬와 정류자, 아까 브러쉬랑 정류자 친구라고 했죠. 이 둘이 밀접 불량이면은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좌 코일이 단락되었다. 당연히 기동장치가 작동되지 않겠죠. 그리고 엔진 내부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됩니다. 이 6가지 내용 많아 보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니까 맞는 말들이네 라고 넘겨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교류 발전기라서 교류 발전기를 넣었고요. 발전기 구조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터. 자, 스테이터 코어 및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자, 이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뭘 외우셔야 되냐? 스테이터는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잘 안 외워지시고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터. 자, 교류 발전기 구조 중에 두 번째가 로터인데요. 로터 코어,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하는 자속을 형성한다. 자, 로터가 회전을 하는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슬립 링. 아까 로터에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슬립 링이 교류 발전기에서는 브러쉬와 친구가 됩니다. 브러쉬와 접촉되어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한다. 아, 로터 회전할 수 있게 전류를 공급해주는 게 슬립 링이구나. 자, 그럼 브러쉬는 슬립 링 친구라고 했어요. 그럼 로터 코일에 마찬가지 축전지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슬립 링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4가지. 하지만 뭐 내용이 굳이 못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류 발전기 구조는 스테이터, 로터, 슬립 링, 브러쉬 4개가 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축전지로 넘어가서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레귤레이터 고장, 레귤 고장, 그리고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거나 극판 손상, 축전지 접지 케이블의 접속이 이완, 접지 이완, 축전지 본선 연결 부분 접속이 이완, 연결 부분 접속 이완. 자, 요게 그냥 뭐냐, 접촉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3번, 4번은 접촉 불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발전기 고장, 당연히 충전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전장 부분에 전기 사용량이 많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6번 핵심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화 장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조명용에는 전조등, 후진등, 안개등, 실내등 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잘 아시죠. 신호용은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등, 외부 표시용은 차폭등, 차고등, 후미등, 번호판 등, 주차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화 장치 종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시험에 가장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실드빔 전조등이랑 세미 실드빔 전조등인데, 실드빔 전조등 먼저 볼게요. 자, 반사경의 필라멘트, 전구 안에 들어간 전선 있죠. 필라멘트를 붙이고 렌즈를 녹여 붙인 전조등이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전조등은 깨지면 가스가 밖으로 나가서 성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장점이 있겠죠. 자,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반상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내부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반사경을 흐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자,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그럼 필라멘트만 교체하려고 했더니 가스가 튀어나와 버렸네. 그러면은 실드빔 전조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고장나면은 전체를 교환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왜? 대기의 조건에 따라 습한 날에 습기가 들어와서 뿌해질 수 있지만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도의 변화가 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뭐냐? 자,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전조등입니다. 하지만 전구는 별개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구,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그러면 전구만 교환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실드빔 전조등과는 다르게 안에 불활성 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유통되고 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사경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만 교환하면 되겠죠? 이게 뭐다? 세미 실드빔 전조등이다. 실드빔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차이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뭔가 전선에 문제가 있거나 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거나 단선된 경우, 그리고 하나의 전구가 단선된 경우,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지시 등의 전멸이 느린 이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구나 전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전구 접지 불량. 근데 여기서 추가로 된 게 있네요. 축전지 용량이 저하된 경우 전멸이 느릴 수 있구나. 그리고 추가로 퓨즈, OR, 배선의 접촉이 불량된 경우, 어쨌든 이것도 선의 불량인 거죠. 그리고 전구의 용량의 규정과 다른 경우 마찬가지죠. 지시 등의 전멸이 느린 이유. 그리고 전에 나왔다.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음기 이제 크락션이죠. 경음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진동판을 진동시키는데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음이 발생되는 게 경음기입니다. 경음기 종류는 3개가 있습니다. 전기식 경음기, 공기식 경음기, 그리고 경음기, 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식은 전기를 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고요. 공기는 공기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킵니다. 경음기 릴레이는 뭐냐? 경음지 스위치의 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소리를 내는 방식은 전기식과 공기식이 있는 거죠. 거기서 경음기 릴레이는 경음기 스위치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경음기와 관련 없는 친구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요, 전기식 경음기, 공기식 경음기, 그리고 경음기 릴레이를 알고 계신다면 다른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 끝으로 냉매 사이클의 순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하지 않은데 나왔을 때 억울하실까봐 제가 넣었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요겁니다. 그냥 내용이.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자, 요거를 우리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 냉매 사이클의 순환 순서가 이 카르노 사이클,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순환 반복. 계속 반복하면서 냉매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제가 심지어는 지금 요약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만 외우셔도 내용이 또 절반으로 줄죠. 근데 이 내용만 외워도 합격하냐? 충분히 합격한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합격 점수인 60점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치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